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인간은 많은 감정을 갖고 있죠. 기쁨, 슬픔, 두려움, 노여움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참기 힘든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터놓을 누군가가 없어가지고 외로워 본 적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공감이 되실 텐데요. 자, 오늘 외로움을 극복을 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다는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현병수 씨 그리고 기상캐스터 차현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현주 씨는 제가 그간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요. 활발한 듯 하지만 사실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외로워가지고 나 외로워하는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아, 그래요? 제가 네. 언제 그런 표정을 지었었나요? 전 근데 외로움을 그다지 많이 타기보다는 혼자서 굉장히 잘 놀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가끔씩 그래도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혼자서 노는 것만 합니까? 네, 친구들도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예. 그래도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외로움을 만들어가네요. 우리 현병수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네. 개그맨이고 또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참 그 외로움,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제가 그 마음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극복한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개그맨 아니겠습니까? 포장이 잘 돼 있네요. 네. 포장지를 또 좋은 걸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네. 좀 이렇게 외로움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외로움도 타고 속도 타고 애간장도 타고 여러 가지가 예. 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결론을 좀 내린 게 이렇게 반려동물을 하나 입양을 할까? 예,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요즘 반려동물 정말 키우고 싶어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저런 우려의 소리 때문에 입양을 주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외로움을 벗어나는데 반려동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반려동물로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러죠. 예, 제가 좋습니다. 쉽게 결정되네요. 네. 자, 오늘 반려동물에 관한 오해와 진실 확실하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혹시 안 키우시더라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 정보를 김학도의 판도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반려동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입양과 훈련 시 유의점, 각종 속설과 진실 탐구 등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먼저 반려동물에 관한 수많은 속설 휙휙 파헤쳐볼까요? 개 털이요. 또 이렇게 어린아이의 아토피를 유발한다. 고양이 털이 산모에게는 또 치명적이다. 반려견 아이의 아토피를 유발한다? 반려묘가 산모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아이고 궁금하시죠? 지금 그 오해가 모두 풀립니다. 지금 따라오세요. 네, 김학도의 판도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동물을 삶의 반려자로 그리고 또 동반자로 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런 얘기일 텐데요. 우리 차현주 씨는 반려동물 혹시 키우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키웠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 지키는 동물이다, 또 장난감처럼 데리고 노는 애완동물이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다면 요즘에는 반려자라고 대우해줘야 한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죠. 네, 그래서 애완동물이다라기보다는 반려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가족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반려동물들을 학대한다거나 버리는 등등 몹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이네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 개 털이요.
또 이렇게 어린아이의 아토피를 유발한다. 고양이 털이 산모에게는 또 치명적이다. 이런 속설들이 있어요. 또 네. 우리가 뭐 없는 사람을 개털로 비유하잖아요. 간간히 개털이라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런 속설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해도 분명히 그 안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렇게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런저런 궁금증 모조리 다 우리 현병수 씨가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건강과의 관계 지금부터 제가 싹 파헤쳐 드립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천만 명. 하지만 연간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는 무려 10만 마리. 관리 비용도 약 80억 원에 달하는데요.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었던 반려동물이 한순간 버림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동물이 병이 든 이유도 있고요. 부담을 주는 관리비가 원인이 되는 등 저마다 버리는 사연도 가지각색입니다. 특히 이것이 유기동물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임신과 출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 반려동물들은 한 가족을 잃게 되기도 하죠. 아이가 있는 가족이 반려동물을 피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알레르기 때문인데요. 울긋불긋 붉게 달아오른 피부, 시도 때도 없는 가려움증은 물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재채기까지 반려동물의 털과 각종 세균 등이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과연 반려동물뿐일까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반려동물이 무조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인데요.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개나 고양이와 함께 지낸 신생아가 알레르기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시 알레르기의 원인이 반려동물이 아닌 다른 물질에 있다면 아이가 있는 가정일지라도 반려동물을 길러도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헨리포드 병원 연구팀은 어렸을 때 반려동물을 기를수록 반려동물 알레르기와 관계된 박테리아에 일찍 노출돼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이 반려동물을 피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 개에 기생하는 개회충 때문인데요. 몇 년 전 5세 어린이가 개회충에 감염돼 실명을 했다는 TV 뉴스가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강아지의 내장에서 자라는 개회충, 사람의 심장이나 폐 혹은 눈에서도 살 수 있어 실명을 초래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개회충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혈류를 타고 약 2주 정도 생존하지만 대부분 성충으로 발육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중증으로 뇌수막염과 간염, 또 실명을 일으키는 건 많은 수의 개회충이 유입됐을 경우인데요. 해충의 감염은 주로 오염된 흙이나 기생충 알이 묻어있는 채소 등을 생식으로 먹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개에게 구충제를 잘 먹이기 때문에 해충 등의 기생충 감염률이 낮습니다. 아주 드물게 유충이 눈 안으로 들어가 성충이 되는 과정에서 실명을 할 수도 있고, 피부를 뚫고 나올 경우 피부 가려움증이나 습진을 나타내지만 이는 아주 드문 일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충뿐만 아니라 기생충이 걱정되는 반려동물, 구충제를 먹이는 것만으로 100% 예방이 가능하고요.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먹이거나 발라주면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피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톡소플라스마 때문인데요. 고양이 기생충으로 알려진 톡소플라스마, 특히 임산부가 감염이 될 경우 태아의 지능이 저하되거나 조산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무시무시한 원충입니다. 그 이유 때문일까요? 임신을 하면 키우던 고양이를 다른 곳에 맡기거나 심지어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톡소플라스마는 어떤 경우에 감염이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새나 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를 고양이가 생으로 잡아 먹었을 때 고양이가 톡소플라스마 기생충에 감염이 되는데요. 집안에서 유생적으로 기르는 고양이는 쥐를 잡아 먹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이 말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곧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톡소플라스마 감염에 대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임신한 여성은 맨손으로 고양이 분변을 만지지 않는 게 좋고요. 낯선 고양이를 만진 후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피하게 되는 이유, 야생 진드기 때문이다. 연이 있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뉴스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하는 이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가 반려동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주로 풀숲이나 덤불 등에 서식하는 진드기가 야외 산책을 하는 반려동물의 몸에 기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반려동물은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를 옮기는 걸까요? 요즘 문제가 되는 작은 소 참 진드기는 아직까지 반려동물에서 발병되지는 않았습니다. 실내에서 지내는 반려동물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산책을 자주 나가는 경우라면 한 달에 한 번 진드기 구제제 등을 반려동물의 등에 발라서 예방하는 것이 좋은데요. 위생적인 환경과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오해로 생기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짝이 되는 동물, 반려동물을 둘러싼 터무니없는 오해는 노! 기본적인 예방 규칙만 잘 지킨다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도 없겠죠?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원충에 감염된 쥐를 잡아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산모에게는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알레르기 공부를 했다시피 알레르기 유발 인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개털만이 아이 아토피의 모든 원인인 양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이 개털을 너무 마녀 사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이 엄마 아빠 중에 동물 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동물을 키우는 게 이게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청결만 유지를 한다면요. 예. 피부염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보로 인해서 동물 털에 대한 오해는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유기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기견 문제 이거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로에 난입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설물로 인해가지고 공중위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휴가철에 그렇게 유기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버려지는 동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버림받은 반려동물이 들개가 되고 또 맹수로 돌변을 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늑대 인간 되는 거죠. 그렇죠. 영화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예,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지 마세요. 혹시 경고 안 합니다. 네. 갑자기 송중기가 생각이 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들여오실 때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자녀들이 아빠 나 강아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녀분들이 얘기하시면은 예. 그래 우리가 좀 이렇게 아빠의 마음이다 보니까 쉽게 또 사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사료값을 비롯해서 지출이 있게 되고요. 이 관리가 또 필요하니까 귀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을 유기해버리는 몹쓸 짓을 하게 되는데 새 생명을 또 이렇게 들여오는 것이니만큼 신중한 선택과 정말 풍부한 지식이 네. 필요로 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이 유기견에 관련된 이 심각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교훈 하나 얻습니다. 반려동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야,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게다가 또 크게 짖는다거나 해서 이웃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높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
이 반려동물 교육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현주 씨가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들, 뭐 병수 씨도 얘기를 해줬지만은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아무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반려동물이 때로는 친구가 돼주고 때로는 연인이 돼주고 또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 반려동물 함께하면 좋은 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힐링 전성시대. 가족으로 친구로 영원한 동반자로 인간의 힐링 조건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경제 발전으로 혼자 사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고령화 시대로 독거노인이 증가할수록 새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59만 정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단연 한결같은 의리, 사랑스러운 눈빛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반려동물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귀여운 강아지가 가득한 강남의 한 애견 카페. 이곳은 특이한 방법으로 반려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더위. 보기만 해도 시원한 풀장이 눈에 띄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분 반려동물은 어디 가고 혼자 신나셨어요. 아하, 이곳은 바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아지 수영장이었습니다. 그 대형견들이 너무 털이 많아가지고 더워할 때 물에 뛰어놀면 아무래도 시원하게 느끼고 자기들도 좋아해요. 한마디로 걔들도 저희 가족인데 뭐 가족 데리고 가서 풀장에 뛰어놀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질수록 이곳을 찾는 손님이 많다는데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법. 반려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 자체가 힐링의 길입니다. 반려동물이 유익하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반려동물을 기르면 심박수가 낮아지거나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면 애착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사람은 반려동물을 통해 애정 욕구를 충족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정서적으로 위안을 얻게 됐죠. 반려동물은 고립감, 상실감 등을 해소해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없애는 대체제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정서적인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7월 핀란드의 한 대학병원은 털이 많은 동물과 함께 사는 유아들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어린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귀병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점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구 수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둘이. 강아지랑 사람 같지 않고 되게 막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이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만약에 분양을 해서 데리고 있어도 조카네 강아지랑도 잘 어울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더운 만큼 기력이 딸리는 계절 여름. 하지만 반려동물이 있는 가족은 다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산책을 하게 되죠. 반려동물과 함께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기르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신체 활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심장질환, 뇌졸중, 비만,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심폐지구력과 근력 등 근골격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울증 치료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반려동물. 하지만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고 돌보는 것이 부담인 고령자, 또 무기력한 중증 우울증 환자는 신중히 고려한 뒤 끝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질 경우에만 입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반려동물.
한 생명을 오롯이 지켜내는 일은 무거운 책임감이 아닌 당연한 사랑이겠죠? 네, 사람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 이 반려동물이 기여를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우울할 때 그 우울증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고 반려동물로서 이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걸 또 교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이성과도 교감이 잘 돼야 사랑도 깊어지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애완동물 또 개 또 얘기를 또 이성으로 살짝 엮는 게 아니, 그럴 네. 수 있어요. 또 이성과의 교감이 잘 되시니까 워낙 아유, 그죠? 오래 사귀셨죠? 아유, 네, 뭐 그렇다고 쑥스럽네요. 헤어질 때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반려동물과도 교감이 잘 되면요, 감정도 즐거운 감정이 들고 웃을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엄마한테나 절친한테 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좀 못 털어놓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네. 강아지한테 이제 그냥 고민을 좀 털어놓으면서 속풀이를 하고 안정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네요. 있죠. 아우, 예. 드라마 속에서도 예. 그 M본부의 마에스트로 나온 김명민 씨 나온 그 예. 드라마에서 이순재 씨가 큰 개를 옆에다 놓고 김명민 씨 옆에 아, 있는데 이놈아, 너는 그걸 갖다가 말이라고 생각하니? 넌 내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 개 보고 얘기합니다. 걔한테 묻지도 예. 따지지도 않네요. 그렇습니다. 개 보고 얘기하면 김명민이 다 알아들어요. 네. 이런 뭐 장점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그 차은주 씨가 이성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살다 보면은 사실 이성이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곰 씻고 남자가 거꾸로 씻고 여자가. 네. 바람 피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네가 그래도 사람이야? 뭐 이러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반려동물, 특히 개들은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개 배신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개 배신은 없어. 개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성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책임감을 길러준다는 거. 또 목욕도 시켜줘야 되죠. 때 되면 병원 가야 되죠. 또 옷 갈아입혀줘야 되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해나가다 보면요. 네. 책임감이 뭐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곤하네요. 책임감 강해지는데 확 피곤하네요. 그리고 예. 또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 동호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동호회 나가가지고 같은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 무조건 걱정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장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잘 기르면 더없이 유익한 존재, 반려동물, 애완동물. 하지만 키우고 싶어도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지레 겁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잘 지켜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진드기 등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는 카페트를 깔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의 장난감과 반려동물의 장난감을 확실히 구분지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날카로운 발톱이 아이의 얼굴을 핥힐 위험성이 있으므로 어린아이의 방엔 되도록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책한 반려동물들은 목욕을 시켜 깨끗이 관리해 주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반려동물의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뭐 어렵지 않군요. 주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아주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개하고 아이들하고 장난감 같은 거는 함께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불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산책 갈 때는 목줄 꼭 챙기시고요. 배변 봉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꼼꼼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동물을 키울 환경이 됐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아기 키울 때도 우리가 아기띠랑 그 기저귀 이런 거 다 챙겨가잖아요. 네. 개도 마찬가지예요. 목줄 이런 배변 봉투 다 챙겨가야 되고요. 맞아요. 이게 입양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동물을 혼자 방치해 두면요 사람과 똑같이 이 우울증을 또 이렇게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정 수입이 있는지 내가 아니면은 근처에 산책길이 있는지 가족이 이게 다들 찬성하는지 이런 거를 마치 그 결혼할 때처럼 이렇게 그 정말 꼼꼼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애완동물 사는 건 쉬워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빠가 되는 건 쉬워도 아빠다워지는 건 또 어려운 거예요. 멘트가 좋네요. 살벌하나요?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겁니다. 예. 본디 그 동물이란 야생 동물이 있죠. 그 야생 능력을 버리게 하고 또 우리 삶에 동화되도록 길들인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의식을 갖고 반려동물을 꾸준히 돌봐줘야 할 의무 또한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판도사의 선택.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금전적인 부담이나 기르기 힘들다는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보고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을 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며 책임감이 생기는 등의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랑을 담아 제대로 키우려는 노력이 행해진다면 더욱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반려동물 하면 주로 개를 많이 생각했죠. 이제는 별의별 거 다 키우고 있는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요 주로 포유류, 개나 고양이, 또 금붕어나 열대어 같은 어류 이런 거 많이 키우셨잖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들 키우시는 것 같아요. 진해에 뭐 곤충 뭐 이런 것들. 곤충들도 있어요. 이구아나 뭐 이런 거요, 그죠? 햄스터 뭐 등등. 친구도 일본 원숭이를 진짜 분양받아서 키우는데 어머. 얼굴이 너무 스민맛생이더라고요. 진짜 원숭이 얼굴이 그걸 왜 키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무섭죠. 아, 예. 우리 병수 씨는 뭐 키워본 그런 반려동물 있습니까? 저는요, 뭐, 그 예전에 이게 말 잘 듣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막 털 날리는 거 별로고요. 엎드려 하면 계속 엎드리는 있는 거 있잖아요. 오, 되게 말 잘 듣는. 광어나 우럭. 네, 이런 걸 좀 키워보고 싶어요. 광어나 우럭을 키워봤어요? 웃기려고 한 건데 그냥 분위기 도서관 되고 그러네요.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원래 그 날로 먹는 거 좋아한다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갑자기 회가 먹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우리 차현주 씨도 뭐 반려동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오늘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또 토끼를 키워봤어요. 토끼 특이하네. 정말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잘 크고 있었다가 제 동생이 토끼랑 같이 잔다고 같이 안고 자다가 다음날 토끼를 베고 자버려서 죽어 있었다는 슬픈. 갑자기 사망 이야기 나오네요. 예, 갑자기 토끼처럼 슬퍼 보입니다. 네. 현주 씨, 우리나라 이 반려동물을 이제 경제학으로 이렇게 풀어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사람들의 기호가 그만큼 다양해졌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요. 얼마 전에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1조 원,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동물병원도 왜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동물을 키울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됐다면 어디서 어떻게 분양을 받아야 되고 어떤 걸 또 준비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 현병수 씨가 준비를 했죠? 네, 그런 뭐 분양 정보 이런 부동산 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울 때의 주의점. 한간에는 동물 입양하고 함께 지내는 게 이게 신부감 고르는 것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TOP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동물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꼭 알아야 할 상식과 주의사항을 판도사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알았어. 나도 배고파. 이따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자,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시나요? 이 반려동물 한 마리가 웬만한 이성보다 낫다. 이거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좀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반려동물의 입양부터 장례까지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자! 먼저 반려동물의 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은
애견센터, 동물병원을 비롯해 각 가정에서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애견센터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받을 때에는 입양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받을 때에는 질병의 유무와 혈통 등 정보가 정확한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입양을 받으면 기본적인 건강 진단을 받고 기생충 구제와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과 동고동락하며 사랑을 나누는 반려동물의 삶. 끝까지 보살피는 것도 주인의 의무인데요. 동물이 죽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야산이나 공터에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것인데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쓰레기 봉투나 야산에 묻게 되면 위생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은 병원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처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끝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책임지는 것이 반려동물을 대하는 예의이자 사랑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인데요. 회자 정리,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순리, 삶의 이치죠. 너무 심오했나요? 이거 대본에 써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반려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키워야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상식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알쏭달쏭한 의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려동물을 키울 때 꼭 알아야 할 상식. 그 두 번째는 중성화 수술에 관한 정보입니다. 생식기의 일부를 제거하는 만큼 그 효과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도 많이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의 시기는 성숙이 오기 전인 생후 6개월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을 한 개는 비만과 전립선 암 등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중성화 수술이 보편화돼 있고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 효과는 무엇일까요? 암컷의 경우에는 자궁하고 난소가 다 없어지니까 당연히 발정이 일어나지 않고 유방 또는 난소 이런 데 생기는 암이나 염증들이 없어지게 되죠. 수키의 경우에는 전립선염이나 고환염 등의 예방과 치료 방법에 중성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통해 난폭한 성격이나 생식 본능을 낮출 수 있어 도움이 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꾸준한 산책과 운동을 시키고 동물 속옷을 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주인의 책임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집이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니까 거기로 데려다 주세요. 반려동물이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이것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의 주인이 열흘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시한부 인생이 되는 유기동물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책임하게 버리는 일도 많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관리 시스템으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동물 등록제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15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해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관할 기간을 검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동물 등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동물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나 인식표는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고 분실의 위험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요.
반면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동물의 피하 조직에 주사로 주입하기 때문에 건강에 안전할지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칩은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을 국내에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술할 때 위생적인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시술 후에도 소독과 관리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등록 후에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올바른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것, 소중한 생명에 대한 예의입니다. 네,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병수 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한간에는 이 중성화 수술 뭐 이런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논쟁도 심하고요. 얘가 지금 중성화 수술 얘기하니까 이렇게 바리바리 떨고 있어요. 냉실행시의 마음을 알겠네요. 왜 이거를 이게 어깨에 들고 하는지. 예.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냉실행시는 고양이고 현병수 지금 개를 얹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이게 개나 고양이는요. 이게 한 번 출산에 이제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잖아요. 네. 원샷 그냥 드르륵 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정말 소유자죠. 능력의 소유자. 번식력이 좋죠. 대단한 거죠. 이제 그들까지 다 책임을 질 자신이 없다면 미리 이 중성화 수술, 그 중성화 수술을 꼭 실시해 주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기견 문제도 이게 또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요즘에 그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 버려진 유기견을 입양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참 좋은 현상 아닙니까? 한참 우리가 사랑했고 그리고 또 듬뿍 사랑을 받았던 그런 동물들, 사랑의 손길이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을 그런 유기견들을 이거 입양해야 되는 거, 저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요. 네. 등록하셨나요? 행여 소중한 반려동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당장 가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라니까 아주 좋아하네요, 우리 강아지가. 이모가 굉장히 네, 등록해줄게. 그래, 저기 토끼 배구 잔 이모야. 너 안 배구 잘 테니까 그래 등록한대. 그래. 그래요. 반려동물 입양부터 그 이유까지 좀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이것도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훈련, 교육을 잘 제대로 안 시켜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네, 맞아요. 교육이 아무래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큰 소리로 짖기 마련이고요. 심할 경우에는 사람이나 다른 집게 문다든지 달려든다든지 이런 행동들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 계속되면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웃 간의 분쟁이 더욱 커지겠죠. 지금부터 반려동물 제대로 훈련시키는 법 알려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고뭉치의 통제불능, 천방지축인 반려동물이 걱정되시나요? 교육과 훈련으로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 이곳은 반려동물 훈련학교인데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집안에서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든지 아니면 산책할 때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집안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아니면 대소변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이나 분리불안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과 애착관계에 문제 있는 우울증 같은 교육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올바른 교육법,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배변 교육입니다. 강아지는 생후 5주 때부터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화장실, 베란다 등 배변 장소를 한 곳으로 지정해주고 신문지를 깔아 표시해줍니다. 화장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옳지. 화장실 하나 둘 옳지. 화장실 하는 동안은 저희가 구호를 넣어줘요. 하나 둘 하나 둘이라는 하나 둘 이렇게 사람이 화장실 할 때 쉬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호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인지를 해서 이제 여기는 화장실을 보는 공간이구나. 그때 바로 칭찬을 해줘서 아이가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칭찬을 받는구나를 인지하고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해줘야 아이들이 인지를 해서 화장실을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배변 습관을 바로잡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있을 경우 소독약, 탈취제를 이용해 냄새를 완벽히 제거해주고 식변을 하려 할 땐 박수를 크게 쳐 깜짝 놀라게 해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교육법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난폭성과 불안증을 교정하는 훈련입니다. 물건을 물어뜯고 호전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의 문제 행동.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생후 12주에서 16주 사이에 사회화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동차도 보게 하고 TV, 진공청소기 모든 거 다른 사람들까지 개들도 그렇고 다 적응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시기에 보통 예방접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책을 안 나가거나 집에서만 키우게 되면 5차 접종이 끝나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돼요, 개들이. 그럼 그 시기면 사회화 기간이 거의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애들이 밖에 나오게 됐을 때 걔네들이 보이는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들이나 차나 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들이 거기에서 문제 행동들이 생기게 되고요. 반려동물의 불안증을 해결하는 훈련 방법도 있습니다. 고정된 수신호로 기다리라는 훈련을 반복하는 건데요. 외출하기 전에 기다리라고 인지시킨 후 돌아왔을 때 칭찬을 해주면 안정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다려. 반려동물이 혼자 집안에 있을 때 간식이 들어있는 놀이용 장난감을 이용해 활동성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절 교육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산책을 시킬 때의 예절은 주인도 함께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산책을 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리드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법으로 지정돼 있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책을 할 때 사람하고 같이 걷는 연습을 한다든지 사람이 멈춰 섰을 때 같이 기다려주는 기본적인 예절 교육들이 필요해요.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마실 물을 항상 준비하고요. 반드시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방치하는 것은 과태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반려동물은 지능이 발달해 다양한 장기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옳지. 주인과 교감을 통한 이런 장기 교육이나 놀이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사람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큰 이점이 있죠. 반려동물의 올바른 교육 방법 제대로 아셨죠? 동물의 바른 행동은 올바른 교육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이 개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네요. 사회성도 길러줘야 되겠고 소통도 잘 시켜줘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변 교육이나 예절 교육은 반드시 시켜줘야 분쟁을 막고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사람이랑 비슷한 게 잘못을 해도 꾸짖지 않고 그냥 마냥 귀여워해주는 견주들 종종 보잖아요. 이런 강아지들. 성장한 뒤에도요, 소변을 아무데나 보거나 물건 물어뜯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확실히 훈계해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예, 확실한 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사람보다 서열이 높다고 이게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동물 학대예요. 미안합니다. 예, 사과하세요, 빨리. 미안. 그래. 자, 그리고 점점 더 이게 버릇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데 강아지 또 교육을 시킬 때는 그 강하고 낮은 목소리, 요 임팩트 있는 목소리로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아! 일어나! 이렇게 임팩트 교육 시킬 때는 가만 있어! 가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잖아요. 딱. 가만히 있어! 네, 그리고 또 훈련을 또 잘 따라와 줬을 때는요, 많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칭찬은 이렇게, 그래,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예, 왠지 그 강아지 두 명이 옷도 맞춰 입은 것 같고, 예, 의상 데코레이션이 좀 가만 있어. 예. 현병수 가만히 있어. 기다려. 네.
자, 오늘 왜 이렇게 저까지 기다렸어요. 반려동물을 대하는 자세부터 키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 그냥 마칠 수 없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뭐 빠졌어요. 예, 뭐 이렇게 약간 그 순두부 먹다가 이빨 빠진 그런 느낌. 네. 뭔가 하나 빠졌는데, 예. 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요 VIP. 그렇습니다. VIP, Very Important Point. 자, 현병수의 VIP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상 7살 이상이 된 개는요 노령견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키우고 계시는 이 반려동물이 만약에 7살이 넘으셨다면 더욱이 관절이나 뇌 이런 검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갑자기 나오네요. 검사 뭐 본인 먼저 하세요. 나부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게 개에게도 이상이 올 수 있으니까 빠른 검사, 이것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차현주 씨의 VIP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VIP는요.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려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서열 정리를 위해서요. 개들이 심하게 다툴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요. 각각 분리를 다 해놓은 다음에 차츰차츰 이렇게 서로 다가갈 수 있게 해야지 무턱대고 다 한 곳에 두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하루가 개에게는 4, 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루 동안 집을 비우게 된다면 반려동물에게는 4, 5일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두는 셈과 같은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4, 5일 동안 가만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견디기 힘들걸요? 자, 우리 반려동물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으로 질병의 유무를 항상 확인해줘야 하며 중성화 수술을 통해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반드시 관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유기 등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 간의 분쟁을 막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배변 습관이나 난폭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교육은 필수. 산책을 자주 시켜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면 동물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건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는 점 항상 기억하세요. 네, 프로그램 말미에 우리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차현주 씨가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하차하게 됐네요. 네. 아쉽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날씨, 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잠시 이렇게 비우게 되는데요. 저 뒤에도 더 똑부러지고 아름다운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판도사 응원할게요.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현주 씨. 네, 감사합니다. 김유진 씨라고요. 네, 차현주 씨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신 분이에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젊으시고. 예, 다음 주 기대되는데요. 예, 가버려 갈 사람은.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차현주 씨 날씨 잘 보겠습니다. 네. 그래, 열심히 하고 아쉽네요. 그렇죠? 네.